만약 당신이 지금 사람 때문에 지쳐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는 자기 사랑을 이기주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모든 창조와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약할 때도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자기 긍정은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가장 큰 기쁨도 가장 깊은 상처도 사람을 통해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했던 인연이 상처로 바뀌고 가까웠던 누군가가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고 나는 왜 늘 이렇게 당하는 걸까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지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섬세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고 함부로 상처 주지 않으려 했기에 지금 이 마음의 무게를 혼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의 혼란 속에서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니체의 지혜를 통해 사람 때문에 지칠 때 마음을 지켜내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고 초인이 되어라.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은 자신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다. 사람이 억울하게 당신을 오해할 때, 당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몰아세울 때, 심지어 당신의 선한 의도마저 왜곡해 험담할 때, 우리 마음은 뜨거운 분노와 속타는 억울함으로 가득해집니다.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복수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버맨쉬, 즉 초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초인이란 평범한 인간의 원한과 복수심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자는 바람을 맞는다. 하지만 그 바람이 그를 더 높이 올려준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복수는 당신을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하지만 초인은 다릅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로 남을 찌르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할 때 그 감정은 결국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갔는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묶여 있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미래를 창조할 수 없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초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남의 평가를 받지 않을 자유를 가져라.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받지 않는 자만이 사람들의 비난도 받지 않을 수 있다. 니체에게 한 사람이 와서 얼굴을 붉히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거친 말, 날선 비난, 억울한 모함까지 그 모든 말들이 화살처럼 니체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때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말들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관점주의입니다. 모든 판단은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욕을 한다면 그 말이 당신 안에 들어와 상처가 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그 감정을 오랫동안 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의견은 나의 현실이 아니다. 말은 마음의 화살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화살을 맞고 그 독을 품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말한 사람에게 되돌아갑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흘려보낼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받지 않을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유는 상처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군중의 소리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에 흔들립니다.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살래? 너는 바보처럼 손해만 본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당신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와 자존감에 균열을 내고 당신이 걷는 길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자는 아무도 추월할 수 없다. 니체가 말한 무리 도덕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인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운명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오늘 들은 비난이 내일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마음을 내어주면 그 바람은 태풍이 되어 당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란 당신이 옳다고 믿는 삶의 방향, 지금껏 살아온 진심, 그리고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별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길을 찾는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관계도 선택이다. 지혜롭게 선택하라.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이다. 심지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우리는 늘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다툼 없이 살아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당신에게 이로울 수는 없습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도 가치의 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가치관을 뒤집어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독이 있는 우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듯 해로운 관계에서는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라.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 진심을 왜곡하고 당신의 마음을 짓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를 끊는데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내가 잘못한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끊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을 지키고 당신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거리두기도 사랑의 한 형태다라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거리를 두십시오. 가까이 있어야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병들기 전에 그 관계와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자는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니체는 자기 사랑을 이기주의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모든 창조와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실수하면 자책하고 약할 때도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자기긍정은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먼저 당신 자신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니체는 운명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친 당신,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왔고, 그 마음만으로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면의 상처는 조금씩 치유됩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그 운명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때로는 약해지고 힘들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당신도 지킬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남을 지키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니체의 5가지 지혜가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상처들은 그냥 지나가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그 관계의 아픔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끝에서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평가나 인정 없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초인이 되라는 것은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열린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당신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놓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며 오늘도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니체의 마지막 말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별이 되고 싶은 자는 먼저 자신 안의 혼돈을 견뎌야 한다. 당신 안의 혼돈을 견뎌낸 지금, 당신은 이미 별이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오늘도 세상을 밝혀주세요. 니체의 지혜로 말하는 무시당하지 않는 삶이란 뭘까요?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습니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위험하지 않게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타인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무시와 비난에 마음이 찢어지고 그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삶일까요? 무시당하는 느낌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진짜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무리의 동물이 되지 마세요. 니체는 무리의 동물이 되지 마라. 내 자신의 길을 가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면 내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한계일 뿐, 그 사람이 가진 편견과 시선에 불과합니다. 무리는 언제나 평범함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과 다르면 배척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속한 것뿐이다. 당신이 무시당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평범한 기준을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독창성을 가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세요.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한다. 니체의 이 선언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권위와 가치 체계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누군가의 무시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잠시 불고 지나가지만 내 마음속 평화와 존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나는 내 자신의 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준과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고통을 통해 강해지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무시당하는 경험, 상처받는 순간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힘이 강해질수록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힘이며 삶의 깊은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깊이 상처받을 수 있는 자만이 깊이 사랑할 수 있다. 당신이 무시당해서 아픈 것은 당신이 깊이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수성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원한을 버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와 너라는 경계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경계는 우리의 마음에 벽을 세우고 분노와 갈등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원하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들도 사실 마음의 깊은 괴로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약한 자는 복수할 수 없다. 복수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그러나 가장 강한 자는 복수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시에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영혼회귀의 관점에서 보세요. 니체는 영혼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무한히 되풀이된다면 당신은 지금의 삶을 기꺼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시당할 때 가장 좋은 마음 공부는 그 상황과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말들이 내 진짜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모든 순간을 영원한 것처럼 살라.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영원히 되풀이되어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때로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화내거나 상처받기보다는 그 말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춤추는 별이 되세요. 니체는 자신의 내면에 혼돈을 가져야만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과 아픔은 새로운 가능성의 전조입니다. 무시받는 느낌이 들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내 감정을 느끼고 마주하면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도 꼭 필요합니다. 내가 시면을 들여다볼 때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있어야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상처받지 않는 가장 강한 힘이자 삶의 평화를 지키는 근원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창조하세요. 무시는 결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와 상처에서 나오는 행동일 뿐입니다. 니체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당신만의 길을 창조하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누구의 무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사용하라. 뱀의 지혜를 사용하라. 때로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이 필요하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헤쳐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니체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을 키우십시오. 초인이 되는 길이란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 우리는 모두 초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인이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놓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힘의 의지로 살아가세요. 니체의 핵심 철학인 힘의 의지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닙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이것도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험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다. 그 순간순간이 당신을 더욱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에 평화와 강인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매 순간 자신을 존중하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세요. 당신만의 가치를 믿으세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승리의 순간이다.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순간에도,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 마음이 강하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마음이 강하면 태풍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 한계를 나의 성장으로 극복해주면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대는 그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분노는 분노를 불러온다. 그러나 강인함과 자존감은 더 큰 강인함과 자존감을 일으키며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그 욕을 내 가치의 척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고 나는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위대함은 방향이다. 당신이 가는 방향이 올바르다면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무시는 당신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계단이 될 것입니다. 삶의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니 좋은 인연도 상처 주는 인연도 지나가게 두라.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대 마음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라. 남이 나를 무시할 때에도 그대 자신을 낮추지 말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그 어떤 시련도 견디게 하는 강한 힘이니라. 그렇게 당신만의 빛나는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니체의 이 말처럼 당신도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길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니체가 말하는 타인에게 소진되지 않는 삶은 뭘까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다.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 위험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끝없이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말입니다. 다 잘해주지 마라. 모두에게 다 맞추려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라.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가장 소중한 나는 조용히 사라지고 만다. 선량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상처 주기 싫고 상처받기 싫어서 늘 맞추고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고마움도 존중도 사라지고 남은 건 당연함 속의 피로였습니다. 니체는 선량함은 때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내민 호의는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곧 욕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감사하던 사람도 이내 왜 안 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 말 앞에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내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무리 속에서 개성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 니체의 이 말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가 정작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소진하게 만들었을까? 기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잘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집니다. 내 마음을 기꺼이 쓴 일들이 오히려 내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니체는 기대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품게 되는 기대들이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를 허물고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는 순간 관계는 건강함을 잃습니다. 내가 사라진 친절은 진짜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해치는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한 개인이 되세요. 니체는 초인 개념을 통해 강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 생각해온 모든 것, 욕망해온 모든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의 기대를, 관계의 불안을, 자존감의 공백을 남의 시선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나는 멀어집니다. 결국 다 해주는 사람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니체는 진정한 자유는 고독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운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잘해주지 마세요. 다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버거움입니다. 힘의 의지로 경계를 세우세요. 진정한 평화는 경계 안에서 피어납니다.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잃지 마세요. 당신의 친절이 당연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오늘은 당신부터 아껴주세요. 니체의 힘의 의지는 단순한 지배욕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려는 근본적인 충동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친절은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착한 사람이 가장 쉽게 지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 유명한 말의 진짜 의미는 실현을 통해 강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소중히 여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도 진정한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무리의 도덕에서 벗어나세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그 기대를 다 채우려다 보면 정작 나의 기대는 늘 비워지기 마련입니다. 니체는 무리의 도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의 도덕을 거부하라. 사자의 용기를 가져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무리의 도덕에 휘둘려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내가 허용한 만큼 들어옵니다. 선을 그으면 그 선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걸 방치하면 사람은 끝없이 들어옵니다. 자신에게 법이 되어라. 남들이 만든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니체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아끼지 않으면 남도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마음을 쓰는데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배려는 자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진짜 배려는 나를 지키면서 남도 돕는 길입니다. 가치전도의 용기를 가지세요. 사람에게 너무 맞추다 보면 내 감정은 왜곡되고 내 자존감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감정만 책임지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니체는 가치전도를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라. 착한 사람이라는 기준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진정 착한 것일까요?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져라.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져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회귀의 관점에서 보세요. 니체의 영혼회귀 개념을 적용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인생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지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끝없이 맞춰주는 삶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으신가요? 매 순간을 영원한 것처럼 살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 없이 베푸는 친절은 결국 고통이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너무 잘해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의 끝엔 상처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다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기 긍정의 힘을 기르세요.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니체의 이 철학은 단순히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경계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두를 채우려 하지 마라. 그러면 너 자신은 텅 빈다. 관계 속에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그대로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다.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먼저 이해하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고귀한 정신의 고독을 즐겨야 됩니다. 고귀한 정신은 고독을 즐긴다. 니체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진짜 따뜻함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길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중은 항상 평범함을 원한다. 그러나 위대함은 고독에서 나온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창조적 파괴의 용기입니다. 니체는 파괴하지 않으면 창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관계 패턴을 파괴해야만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파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 자신의 어두운 면, 이기적인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춤추는 정신으로 살아가세요. 삶을 춤추듯 살아가라. 니체는 삶이 무겁고 진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너무 책임감으로만 접근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유쾌하게 경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웃을 수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나 실망에 너무 무겁게 반응하지 마세요. 때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 잘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초인이 되는 길일 겁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한 인간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끝없이 맞춰주는 약한 인간성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진 강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들여다본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만의 가치를 창조하세요. 더는 다 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덜 해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먼저 돌보는 연습, 오늘부터 함께 해보아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강한 자는 혼자서도 완전하다. 당신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리고 의심 끝에 남는 것만 믿어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착해야 한다는 기준도 의심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요? 자유로운 정신은 모든 족쇄를 끊어버린다. 관계의 족쇄, 기대의 족쇄, 착함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이 되세요. 당신은 오늘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실험이다. 니체의 이 말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만의 독특하고 용감한 실험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해 주세요.